예, 그 시빅스라고 자막에 보시면은 이 시빅스라는 뭐 기관이라고 할까요? 언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1년 내내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지금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그 직무 수행 평가를 해보았더니 현재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35%밖에 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56%나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사상 최고치의 반대를 받았다. 56%의 반대, 디스어프로블이 나온 것이 지금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최고치다 이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대는 올라가고 지지율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만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지지율 변화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죠. 초창기에 좀 허니문 기간 때는 조금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쫙 갈려져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연령층의 지지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반대 비율은 58%가 돼요. 그래서 지지율이 가장 낮다. 젊은 층으로부터. 이른바 그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층들의 지지율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젊은 층의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41%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든. 좀 특이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오는 뭐 그래봤자 41%밖에 안 됩니다만은 65세 이상 노년층 중에서도 바이든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54%나 됩니다. 절반 이상은 바이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성별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남성의 경우가 31%만 승인하고 62%가 반대하는 모습인데 여성은 39%가 승인하고 50%가 반대한다. 그래서 남성 유권자들보다는 여성 유권자들은 동의인데요. 제가 직접 이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빅스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1월 20일 종합 집계를 한 겁니다. 한 1년이 조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14만 7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시가 된 시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3월 달이 좀 지났을 때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것이 이제 입법이 되죠.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준 법안입니다. 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해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집에 돈 준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뭐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들을 잠깐 보여줬던 그 시점이 있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좀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일 처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 이 파란색 선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빨간색 선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7월 달에는 여기 써 있는 거는 델타 변종이 주 종이 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감염 종이 됐을 때가 이제 7월 달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탈리반이 카불을 점령한 8월 중순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에 가까스로 퇴거를 하죠.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는 문제. 이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숫자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서명하게 되는 11월 중순 지났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을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BBB 법안 그러니까 빌드 백 베터 법안이죠. 더 나은 재건 법안이 상원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살짝 올라가려고 했던 지지율은 다시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좀 최악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지금 잠깐 재밌는 것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젠더는 아까 해드렸죠. 레이스입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백인 백인 중에서는 바이든을 칭찬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28%밖에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64%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요. 7%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흑인들을 보면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흑인들을 보면은 63%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나옵니다. 63%가. 그리고 20%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완전히 백인하고 거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을 놓고 이야기할 때 연령층이라든가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것들은 크게 이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인종별로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좀 특이하게 결과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48이 찬성이고 42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타는 41이 찬성이고 49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에이션 아메리카는 이쪽에 좀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인종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른 데와 다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정당이 민주당인 경우에는 73%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공화당원 9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화당원이면서도 바이든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2%가 있다는 점 저희가 기억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2%가 항상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어떤 단체든 간에 보면은 100%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모여서 한 가지로 의견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멜팅팟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거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샐러드볼이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다른 튀는 개성들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개성들이 있지만 그것을 전체로 모아놓고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의 샐러드볼처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미국 사회의 원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고요. 그런데 점차 이게 양극화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양극화되면서 나랑 맞지 않으면,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면 그러면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요즘 많이 보게 되고요. 이러한 그 공격하는 모습들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한쪽에도 무게를 자꾸 싣게 되고요. 서로가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뭐 급진 좌파들 좌경화되는 현상들이 깊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미국의 사회가 너무 분열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두말할 거 없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현상인데, 한 가지 또 저희가 재밌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각 주별로는 어떤가? 분명히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2020년 11월 선거 당시에 트럼프를 선거 결과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각 주별로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라바마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해서 50개 주가 쭉 나오는데요.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인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들입니다. 이 주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별로 없습니다. 파란색 몇 개 보이셨습니까? 3개 보였죠, 3개. 지금 하와이주 49대 42.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48대 39. 그리고 버몬트주 49대 39. 이 세 주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46%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가 11%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잘한다 못한다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비등비등한 오히려 못한다 쪽이 조금 더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못한다라고 아주 확 돌아가 있는 곳이 어디냐?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은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가 바이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무려 77%입니다. 가장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주입니다. 바이든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사람 18%. 이것도 가장 낮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연방 상원의원은 지금 누구입니까? 조 만친 상원의원. 저희가 기억하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주민들, 유권자들이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0명 중 8명은 바이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조 만친이 자기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 만친 의원이 왜 BBB 법안,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하고 걸핏하면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대충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공화당 의원들이 조만친 의원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여 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갈수록 떨어지는 이것은 바이든이 잘하고 있는데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매사 힘들어질 것이다.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급진 좌파들에 의해서 추진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시 재점검하고 멈춰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지금 백악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50개 주 중에 단 3개 주만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있는 곳으로 나오고 나머지 47개 주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은 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선거 치르면은 민주당은 폭망입니다. 예. 잘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먼저이니까 하루속히 백악관이 깨닫고 민주당 급진 좌파들도 좀 하루속히 깨닫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펼쳐오고 주장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